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슬픈 전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유골도 있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어린아이의 유골도 있었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난다. 왜군은 물밀듯이 성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왜군은 조총을 쏘는데 조선군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쐈습니다.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의 화력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비, 부녀자 할 것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송강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병장 제대한 배우 정경원입니다. (2005년에) 부산 동래구의 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물이? 갑옷부터 투구, 칼, 창, 화살촉 같은 무기들이었어요. 이런 사실도 놀라운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엉켜 있던 수백 개의 유골이었어요. 머리 뒤쪽에 송곳으로 찔린 것처럼 구멍이 나 있는 유골도 있었고 칼날에 베인 상처, 두개골 중앙에 움푹 꺼진 자국이 나 있기도 했습니다. 경기로 얻어맞은 흔적이었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은 어린아이의 유골도 있었어요. 와, 진짜 미치겠다. 수많은 무기류와 온전치 않은 유골이 함께 묻혀 있었다는 사실로 미뤄봤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가 약탈이라든지 전쟁? 격렬한 전투? 이런 게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1592년 5월 23일에 발발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무려 7년 동안 이어졌던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참혹하고 슬픈 전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왜적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했냐면 이때 코 영수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코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코 영수증이 뭐였는지 영수증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금구, 김제 두 고을에서 벤 코의 개수가 합계 3,369개입니다. 정확히 받았습니다. 와,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소름 끼치는데요. 왜적의 포고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우리에게 반하거나 피하는 조선인들을 죽이고 집을 항화한다. 왜적 사이에서는 조선인들을 학살해도 허용된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행된 학살의 현장이 바로 동래성 전투였습니다. 1592년 5월 25일 이날 동래읍성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조 25년 1592년 5월 23일 새벽 부산진 앞바다에 왜군의 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수백 척의 배들이 새까맣게 바다를 뒤덮으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됐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는 18,000명 정도 되는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18,000명? 네. 부산진 앞바다에 상륙하자마자 바로 부산진성을 공격했는데요.
성이 함락되는데 불과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당시 조선은 왜구들의 노략질을 막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전면전에 대해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거든요. 녹슨 무기와 빈약한 병력으로는 왜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군이 두 번째로 쳐들어간 곳은 동래성이었어요. 여기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래부 순절도입니다. 1592년 5월 25일 그날의 동래성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다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정말 자세하게 그 전투 상황을 다 그려주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와, 되게 디테일하네요. 같이 그림을 보면서 이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이날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패목 2개 보이시죠? 네. 오른쪽을 보면 왜군이 뭔가가 적힌 패목을 들고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아도,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길을 빌려달래요? 왜군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명분으로 든 건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조선을 거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선에게 길을 서달라고 한 거죠. 여기 왼쪽에 있는 패목은 어때 보이나요? 성 안에서 밖으로 획 던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조선이 왜군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전사이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 그렇죠. 답변을 한 사람은 여기 이 사람. 갑옷을 입은 동래부사 송상현입니다. 왜군은 동래성을 이렇게 빙 둘러싸고는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왜군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조선의 주요 성들에 미리 간첩을 보내서 성마다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동래성의 약점은 여기 측면 성벽이 낮다는 거였죠. 왜군은 이 낮은 성벽을 무너뜨리고 물밀듯이 성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왜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뭐 다들 쌍칼을 다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무슨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조총입니다. 당시 왜군의 최신식 무기였어요. 총이었어요. 네. 왜군은 이 조총을 쏘는데 조선군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쐈습니다. 아니, 왜군은 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해냈겠어요? 그러니까요. 병력 차이도 많이 났는데요. 동래성을 공격한 왜군은 2만 명 정도였고 이를 막아선 조선 군민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래읍성은 고려 말에 지어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3,000척, 약 500m 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민들을 다 모아도 1,000명을 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군은 무장을 갖춘 병력들이고요. 오랜 전란에서 단련된 병력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전투였네요. 아마 당시에 조선인들도 승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선비, 부녀자 할 것 없이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던지면서 맞섰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전력 차이가 얼마나 심했는지 한눈에 보여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눈에 익었을 텐데 눈에 띄는 사람이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여기 말 타고 도망가는 사람을 왜군들이 쫓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은 조선의 장군인가요? 네. 경상자도 병마절도사 이각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계급으로는 육군 대장인 거죠? 아, 육군 대장이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송상현 부사가 이각에게 같이 싸우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네. 이각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부사는 마땅히 이 성을 지켜야 할 것이오. 우리는 계속 뒤에서 지원하겠소. 이렇게 외곽에서 지원하겠다는 핑계로 성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자기 혼자 도망칠 것 같은데? 이각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사람이 송상현 부사였습니다. 이 그림에는 송상현 부사가 2번 등장하는데요. 남문 성 위에서 결전을 지휘하는 모습이 있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갑옷 위에 붉은색 조복을 입고 선주가 있던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또 다른 송상현 부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송상현 부사는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선주에게 장계를 올리는데요. 읽어주실래요? 신 동래부사 송상현, 갑옷을 걸치고 칼을 쳐든 채 이 급박한 전황을 아뢰나이다. 지금 이 순간 적의 조총이 콩복듯 하고 칼날이 번뜩입니다. 기생들도 기왓장을 깨트려 성 밖을 향해 던지고 팔순 노인들까지 낫을 쳐들고 성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 송상현, 이제 전하가 계신 북녘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리면서 최후까지 싸우겠나이다. 야, 용맹한 어떤 우리나라 참 군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동래성이 함락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4시간. 부사 송상현을 비롯한 모든 군사와 관리는 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이 동래부 순절도군요. 맞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동래성에서 항전하다가 순절한 송상현과 군민들을 묘사한 전쟁 기록화입니다. 보통 이런 기록화는 승리한 전투를 그리잖아요. 동래성 전투는 치욕적인 패전이었는데 왜 그림으로 남겼을까요? 그림으로 남긴 이유는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그냥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선조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동래성 전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일이죠. 동래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큰 피해를 입었던 전투이면서 하나의 큰 곤욕을 치렀던 전투이기도 합니다. 비록 패배했다라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큰 국가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도망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전투를 치룬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장병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처가 2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방부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군의 임무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숭고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전사의 가도난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나라의 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어떠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그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대한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적이 침략해 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나에게 굳건한 대비 태세가 있음을 믿어라.